안녕하세요. 소독만입니다. 네, 컴퓨터 알고리즘 3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알고리즘에서는요, 정렬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다양한 정렬 알고리즘들을 살펴보고, 어, 해당 정렬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방법이나 각각의 알고리즘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다양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렬, 소팅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익숙하실 거예요. 초등학교 때 키 순서대로 번호를 매긴다거나 키 순서대로 줄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가나다 순으로 줄을 쓴다거나, 여러분들 출석부에도 일반적으로 가나다 순으로 출석부가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다 그런 것들이 모두 정렬에 속하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등수 매길 때, 최종 성적을 등수 매길 때에도 점수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렬이라고 하는 것은 오름차순, 점차 올라가는 형태, 혹은 내림차순, 내려가는 형태. 성적순 같은 경우에는 내림차순을 주로 많이 하고요. 그쵸? 네. 가나다순일 때에는 오름차순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만드는 거, 여러분들 쇼핑몰을 이용을 하실 때에도 가격순으로 정렬, 그러면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죠. 혹은 인기순으로 정렬, 이러면 이 경우에는 내림차순으로 인기순으로 상품들이 정렬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소팅 기술을 이용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렬을 구현하기 위해서 정렬에 사용되는 알고리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기본적인 정렬 알고리즘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정렬을 귀납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학습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2, 3장에서 배운 기법을 활용을 해서 각 정렬의 수행 시간을 분석을 해서, 이 알고리즘은 비고의 n이다, 이 알고리즘은 비고의 n 로그 n이다, 이 알고리즘은 n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다면은 비고의 n인 이 알고리즘이 가장 좋은 알고리즘이구나, 혹은 n로그 n이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거구나, 얘는 좀 성능이 별로 안 좋구나, 이런 것들을 오늘 학습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비교 정렬의 한계를 이해하고 선형시간 정렬이 가능한 조건과 선형시간 정렬 알고리즘을 이해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선형시간이라는 건 비고의 n이라는 걸 의미를 하죠. 그래서 알고리즘 중에 비고의 n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비고의 n으로 처리를 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 준다거나, 혹은 그렇게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렬 알고리즘들, 소팅 알고리즘들, 여기에는 정렬이라고 써 있는데, 앞으로는 제가 이 강의에서 소팅이라는 말을 아마 더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sorting 혹은 sort라고 많이 얘기를 할 텐데요. 정렬과 sorting은 같은 단어고, 일반적으로 sorting이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되니까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sorting들이 비고의 n제곱 내지는 n로그 n 사이에서 존재하는 알고리즘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인풋의 데이터가 특수한 성질을 만족한다면 비고의 n의 sorting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가 마이너스 비고의 n과 비고의 n 사이의 정수만 입력이 된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자릿수가 맞춰져 있는 숫자로 구성된 그런 숫자를 정렬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비고의 n으로도 정렬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각각의 알고리즘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그 알고리즘들을 한번 구현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목이 끝나고 숙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code.cu.ac.kr에 접속을 하셔서 여기에 제출되어 있는 문제를 풀고 답안을 제출해서 통과가 되면 숙제를 제출한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정렬과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될 거예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여러분들이 편하신 거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C, C++, 자바 혹은 파이썬 등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언어 어떤 거를 쓰셔도 상관없고 네 동일하게 다 테스트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해당 편하신 언어로 해당 알고리즘들을 구현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원시적인 정렬 알고리즘 소팅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 알고리즘을 보는 시각은 네 플로우 흐름 중심으로 보는 시각과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보는 시각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적 정렬 알고리즘들을 관계 중심의 시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왜 알고리즘들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네 숫자들이 정렬이 왜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초적인 정렬 알고리즘들은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알고리즘이 여기에 해당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고의 n 제곱의 시간을 소요하는 여기서는 시타네요. 빅시타의 n 제곱의 시간이 소요되는 정렬 알고리즘들인데요. 많이 사용되는 정렬 알고리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로 네, 선택 정렬, 셀렉션 소트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버블 소트, 그다음에 인서션 소트, 삽입 정렬 이 세 가지를 기초적인 정렬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얘네들이 기초적인 정렬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실세계에서 정렬을 수행할 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렬하는 방식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정렬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고요. 이 알고리즘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반면에 네,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서 n개를 정렬하는데 n의 제곱만큼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셀렉션 소트입니다. 네, 셀렉션 소트는 간단해요. 한 단계 루프마다 제일 큰 값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 중에 최대값을 찾아서 최대값이 얘다. 그러면 제일 뒤에 얘랑 바꿔줍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는 정렬이 된 거고 요 안에서 다시 최대값을 찾아서 얘랑 바꿔주고 그 다음 이 안에서 최대값을 찾아서 바꿔주고 이 안에서 최대값 찾아서 바꿔주고 그러면 정렬이 완료되죠. 그래서 최대값과 제일 오른쪽에 있는 원소를 교환하면 당연히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네, 정렬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맨 오른쪽 원소를 제외하고 그 다음 단계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원소가 남을 때까지 진행을 하면 네, 루프를 반복하면 네, 셀렉션 소트가 완성이 되는 건데요. 네, 그림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29, 10, 14, 37, 13의 감이 들어왔다 라고 한다면 네, 첫 번째 최대값은 37을 찾을 수 있겠죠. 여기에서 네, 비교해서 최대값이 이거다. 그러면 얘네들을 바꿔줍니다. 그러면 네, after first swap 이라는 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자르고 그 앞에 4개에서 최대값을 찾습니다. 그럼 여기에 최대값은 다시 29가 되고 그 29를 제일 오른쪽에 있는 애와 자리를 바꿔주고 그렇게 되면 다시 요 뒷부분 2개는 이미 정렬이 완료됐으니까 제외해주고 나머지 3개에서 또 네, 최대값을 찾고 최대값이 얘니까 그 다음 값으로 넘어가고 그럼 여기 3개는 완료됐고 이제 2개 중에 최대값을 찾아서 네, 2개의 최대값을 네, 제일 오른쪽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소가 하나 남았으니까 네, 솔팅이 완료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셀렉션 소트를 모두 진행한 게 됩니다. 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둘이서 어떠한 음식 같은 거 크기가 제각각인 빵이 있는데 음식보다는 이해가 더 좋겠네요. 여러분들이 뭐 축구를 하려고 해요. 네. 그러면 축구를 하려고 하는데 2명이 나와서 갈갈보에서 1명씩 뽑잖아요. 그러면 그때 사용하는 여러분들의 알고리즘들이 네. 현재 남아있는 것에서 가장 실력이 좋은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남은 거에서 또 제일 실력 좋은 사람을 뽑고 이러한 루틴으로 해서 양쪽이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하면은 네, 축구팀 2팀이 완성이 되죠. 네. 이게 셀렉션 소트랑 상당히 유사한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뽑힌 순서의 역순이 축구의
실력 순이 되겠죠. 네. 뭐 사람마다 보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때 A라는 팀과 B라는 팀에서 뽑은 사람의 기준이 다르다면 절대적인 정렬은 되지 않겠지만 만약에 이 두 사람의 기준이 같다면 네. 완벽하게 정렬이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될 거예요. 이 경우가 셀렉션 소트와 상당히 유사한 알고리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좀 지우고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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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수행 시간은 처음에 n-1이고 그쵸. 여기서 하나, 둘, 셋 얘랑 얘를 비교하고 비교하면서 넘어가니까 총 5개 중에 4번 비교를 하겠죠. 하나, 둘, 셋, 4번을 비교를 하겠죠. 그 다음에 n-2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만 남았으니까 실질적으로는 n을 2번 곱한 것과 유사한 시간이 나오게 된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겠죠. 네. 왜냐면은 폼문이 2개 필요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쵸? 네. i는 n부터 다시 여기다 쓸게요. 네, i는 n부터 네, i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i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서 포문을 하나 돌려주고 그러면 다시 포문 j는 1부터 j가 i보다 작을 때까지 해서 j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포문이 2개 돌려야지 얘를 완성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대략적으로 네, n의 제곱에 네, 시간 복잡도를 가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셀렉션 소트를 슈도 코드로 의사 코드 혹은 슈도 코드라고 불리는 네, 이렇게 코드로 만들어 보면 대략 이런 순서예요. 네. 셀렉션 소트는 배열과 원소의 개수가 들어오면 네, 끝에서부터 하나씩 줄여가면서 네,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부터 라스트까지 가장 큰 수 A의 K를 찾고 A의 K와 라스트를 교환해주고 이 순서를 계속 반복해주면 되죠. 네. 그래서 이 포문을 네, n-1번 반복하면 셀렉션 소트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엔 n-1번, n-2번 하다가 마지막에 2번, 한 번 비교하고 종류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수합을 하기 위한 이 3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수 시간이죠. 그냥 하나. 혹은 뭐 템프를 사용을 한다면 3번의 인스트럭션이 필요하니까 뭐 3이라고 상수를 정의할 수도 있겠는데 어차피 상수항이니까 얘는 무시를 하고 그래서 대략적으로 n의 제곱만큼 네, 시간 복잡도를 가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식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셀렉션 소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이기는 하지만 n의 제곱의 시간 복잡도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선택 정렬을 사용하는 예를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네. 정렬할 때 이제 8, 31, 48, 73, 3, 65, 20, 29, 11, 15가 주어졌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가장 큰 수를 쫙 찾으면 73이고 그럼 73과 제일 뒤에 있는 값을 한번 바꿔주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루프가 완료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는 완료됐다라고 보고 네. 그 앞에서부터 다시 최대값을 찾으면 65 다시 바꿔주고 여기까지 완료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배열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정렬은 버블 정렬이에요. 버블 정렬은 바로 이웃하는 것들만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버블이라고 하냐면 버블 소트라고 하는 애는 거품이 여기서 이렇게 생기고 여기서 이렇게 생기면 얘네들이 거품이 커지다가 얘네들이 이렇게 합쳐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웃된 버블들이 수합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이름의 유래를 대충은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얘는
첫 번째 원소에서부터 순서대로 플러스 1과 비교해서 값이 작은 쪽이 왼쪽에 오도록 바꿔줍니다. 그러면 29, 10이니까 요렇게 바꿔주겠죠. 그 다음엔 한 칸 옮겨서 요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또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한 칸 옮겨서 얘를 비교하면 얘는 아무 이상 없으니까 그대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얘를 비교해서 요렇게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도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큰 값을 뒤로 미는 작용을 하는 거죠. 여기서 큰 값을 뒤로 밀고 여기서 큰 값을 뒤로 밀고 큰 값을 뒤로 밀고 큰 값을 뒤로 밀고 큰 값을 뒤로 밀었기 때문에 제일 끝에 있는 값은 앞에 있는 그 어떤 숫자보다 가장 큰 수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정렬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끝났다고 보고 이제 또 그 다음 단계 얘네 둘을 비교해서 큰 걸 밀어주고 여기 둘을 비교해서 큰 거 밀어주고 얘네 둘을 비교해서 큰 걸 밀어줘서 여기까지 완료하고 그 다음엔 이렇게 밀어주면 14, 13, 10 이렇게 될 테고 그럼 여기서 밀어주면 완료. 그럼 다 끝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바로 버블 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셀렉션 소트와 거의 유사한 스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n의 제곱만큼의 숫자를 가지게 됩니다. 잠깐 지우고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좀 지우고 강의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비교하고 얘는 문제 없으니까 바꾸지 않고 얘는 바꾸고 그래서 여기는 완료되고 그럼 여기는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똑같이 얘를 라스트에서부터 라스트에는 n 값을 집어넣고 다운 투 즉 얘는 n부터 2까지 감소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죠. 첫 번째 원소가 하나 남았을 땐 종료하니까 두 번째 단계까지만 연산을 수행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i는 1부터 라스트 마이너스 1까지 현재 라스트의 값은 n이니까 얘는 n-1의 값까지 해서 스위칭을 해나갑니다. 만약에 a의 i의 값이 ai 플러스 1보다 크다면 두 개를 수합해주면 됩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for loop는 n-1번 바깥쪽은 n-1번을 동작하게 하고 2번 루프는 n-1, n-2 이렇게 줄어들다가 마지막에 한 번만 반복을 하게 되고 수합은 마찬가지로 상수 반복을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n-1 플러스 n-2 플러스 n-3 플러스 땡땡땡땡 진행하다가 2 플러스 1까지 해서 시타의 n의 제곱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셀렉션 소트랑 머지 소트랑 되게 비슷한 느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두 개를 혼용해서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정렬하고자 할 때 무게가 무거운 물건 예를 들어서 사람을 정렬을 할 때 사람을 우선 일렬로 세운 다음에 여기랑 여기랑 비교하고 바꾸고 여기랑 여기랑 비교하고 바꾸고 이런 식으로 키를 정렬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거예요. 그래서 키순으로 정렬을 할 때 사람을 한 번에 여러 칸을 옮기는 게 되게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머지 소트와 같은 알고리즘을 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니면은 무거운 돌을 크기를 중심으로 정렬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에도 돌을 여러 칸 옮기는 건 되게 힘드니까 바로 옆에 것만 바꿔주면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이것도 일종의 머지 소트 알고리즘을 사용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열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왼쪽부터 시작해서 계속 비교해 나가면서 3과 31 아무 문제 없고 31과 48 아무 문제 없고 48과 73 아무 문제 없는데 73과 8을 비교하니까 순서가 역순이니까 바꿔줍니다. 8과 73 그럼 다시 73과 11을 비교해도 바꿔주고 20과 73도 바꿔주고 73과 29도 바꿔주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 73이 여기에 위치를 하게 되고 여기까지가 완료가 된 것 같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남은 배열들만 다시 버블 소트를 진행시키면 되는
그래서 다시 쭉 진행을 하다 보면 48이 제일 뒤로 밀려서 아니네요. 여기 중간에 65가 있었네요. 65가 밀려서 뒤로 오게 되고 그럼 여기까지 또 정렬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 나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정렬이 완료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왜 이렇게 동작하는지를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면서 아, 이 알고리즘은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슈도코드를 보면서 그 슈도코드를 여러분들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엔 insertion sort입니다. insertion sort, 삽입 정렬이라고 부르는데요. 어, 얘는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네. 삽입 정렬은 기존의 셀렉션 소트나 머지 소트에서 머지 소트가 아니라 잠시만요. 네. 버블 소트에서 네, 셀렉션 소트나 버블 소트는 전체에서 하나씩 줄여 나가면서 소팅을 하는 방법이라면 인설션 소트는 한 개에서부터 늘려나가면서 정렬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런 배열이 들어왔다라고 치면 네, 이러한 배열에서 첫 번째 값은 정렬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얘는 이제 한 장이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한 장이니까 얘는 정렬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 곳에 그 다음 장을 정렬을 하기 위해서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는지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각각의 숫자를 카드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뭐 카드를 칠 때 트럼프 카드를 할 때 여러분들 손에 쥔 카드를 순서대로 배치를 한다 라고 했을 때 3장을 들고 있을 때 3장은 소팅되어 있고 새로운 카드가 들어왔으면 그 카드가 어디에 들어가면 정상적일지를 판단을 하고 거기다 집어넣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10을 집어넣는데 10을 집어넣으려고 보니까 29 앞에 가야 되네. 그러면 10을 우선 빼고 29를 옆으로 밀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10을 집어넣으면 이제 여기까지는 소팅이 된 거죠. 이제 그 다음 숫자는 14입니다. 14를 집어넣으려고 봤더니 요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29를 한 칸 밀어서 옆으로 놓고 네, 그 다음에 14를 10과 29 사이에다가 꽂아 넣으면 여기까지 정렬이 완료된 거죠. 자, 그 다음엔 이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가지고 다시 여기에서 보니까 얘는 제일 뒤에 들어가면 돼. 그러면 그대로 확정. 이제 13입니다. 13을 집어넣으려고 봤더니 여기에 들어가야 되네. 그럼 얘를 한 칸씩 옮기고 여기에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카드나 뭐 고스톱 같은 거를 칠 때 손에 든 패를 정렬해서 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정렬해서 들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삽입 정렬을 하고 계실 거예요. 뭐 원카드를 하시게 되든 뭐 카드 게임을 즐기실 때 숫자를 정렬해서 손에 들고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장 한 장 카드를 받을 때마다 삽입 정렬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도 마찬가지로 네, 워스트 케이스는 1부터 n-1번까지 다 움직여 줘야 되기 때문에 네, n의 제곱이 되고요. 에버리지라고 해도 2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절반 정도. 평균적으로는 절반 정도고 이미 정렬되어 있는 경우에는 네, n이죠, 그냥. 네. 그렇다 하더라도 에버리지 케이스와 워스트 케이스가 네, n과 2분의 1의 n이니까 네, 시타의 n의 제곱이고 네, 베스트 케이스는 그냥 n이죠. 네, 그냥 쭉쭉 비교만 하고 끝나는 거니까 옮기지 않아도 되니까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으면 엄청나게 빠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n의 제곱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잠시만요. 여기서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보실 수 있게 네, 지우고 네, 발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처음에 29를 파악해서 네, 29를 옮기고 10을 삽입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14를 집어넣기 위해서 네, 10과 29의 값을 비교해서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파악해서 요 자리에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를 밀어주고 네, 14를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 37인데 37은
현재 위치가 맞으니까 거기까지 종료. 13을 집어넣기 위해서 하나씩 밀어주고 13을 집어넣는 이런 순서가 되죠. 그래서 인설션 소트도 배열과 n개의 개수를 받은 다음에 정렬을 할 수 있죠. 그래서 i는 2부터 n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2부터 n까지 진행을 하면서 A1에서부터 AI에서 가장 적당한 자리에 AI의 원소를 빼서 옮겨주고 삽입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진행을 하면 for loop는 n-1번 하는 거고요. 이 삽입은 최악의 경우에 i-1, 즉 n-1에 수렴하는 횟수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worst case는 이렇게 되고요. 에버리지도 이렇게 되는데 2분의 1번 정도 되는 거고요. 베스트 케이스는 한 번에 다 해결되는 경우에는 빅 시타의 n 정도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게 된다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인설션 소트에서 기납적으로 어떻게 풀어보냐 살펴보면 배열 A1만 놓고 보면은 정렬이 이미 되어 있어요. 하나는 정렬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한 개니까. 그쵸? 그 다음에 A1에서부터 K까지가 정렬이 되어 있다면 행의 삽입에 의해서 얘가 적절한 위치에 삽입이 되면 1에서부터 첫 번째 카드에서부터 K 플러스 1번 끝째 카드까지 정렬이 완료되는 거죠. 그래서 1일 때 성립하고 2일 때 성립하고 n일 때 성립한다면 n 플러스 1이 성립한다면 이거는 성립한다라고 증명하는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증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얘를. 자, 이제 기초적인 알고리즘 세 가지를 살펴보셨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은 어려운 하지만 실질적으로 성능 때문에 더 많이 사용되는 고급 정렬 알고리즘, 고급 하이레벨 소팅 알고리즘이라고도 부르고요. 고급 정렬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일반적으로 고급 정렬 알고리즘이라고 불리는 애들은 보통 n로그 n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는 애들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머지 솔트, 얘는 머지 소트라고 죄송합니다. 머지 솔트라고 부르고요. 얘는 퀵 솔트. 그 다음에 얘는 힙 솔트. 이렇게. 그래서 merge, quick, hip 요 세 가지가 n로그 n의 복잡도를 가지는. 그래서 n의 제곱은 이렇게 증가한다면 n로그 n은 이렇게 증가. 리니어보다는 많으니까 한 요 정도 되는. 실제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곱보다는 빠르고 n보다는 느린 그러한 정렬 알고리즘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머지 소트입니다. 머지 소트 생각보다 많이 사용을 하는 건데요. 기본적인 알고리즘은 이거예요. 정렬되어 있는 두 개를 합치는 거예요. 얘가 정렬되어 있고 얘가 정렬되어 있다면 제일 앞에 있는 애들만 비교를 해서 더 작은 애 넣고, 그러면 얘가 더 작으면 얘를 넣고, 그 다음에 얘와 얘를 비교해서 더 작은 애 넣고, 얘와 얘를 비교해서 집어넣고, 얘와 얘를 비교해서 집어넣고, 뭐 이런 식으로 딱딱딱 하면은 n번만 하면 정렬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다시 쪼개서 하고 얘를 쪼개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횟수를 무조건 로그 스케일로 줄여나가면서, 즉 절반씩 줄여나가면서 소팅을 하는 겁니다. 즉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반 자르고 다시 얘를 반 자르고 얘를 반 자르면 하나가 남잖아요. 그러면 하나하나 해서 완성하고 하나하나 해서 완성해서 얘네들을 합치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합쳐져서, 즉 트리처럼 이렇게 돼서 얘네들 정렬해서 요걸 만들고 얘네들 정렬해서 요거 만들고 얘네들 정렬해서 이거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트리 구조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n 로그 n의 복잡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한번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지 솔트는 A라는 배열에서 P부터 R까지를 정렬하는 알고리즘으로 정의를 주로 많이 하고요. 그래서 P는 R보다 작다 라는 전제 하에 진행을 합니다. 거꾸로 들어오면은 정렬을 안 하는 알고리즘이 되겠죠. 그래서 Q는 P 플러스
이거 오타 같은데. 네. P 플러스 R이어야 됩니다. 네. 책이 잘못 나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강의 자료가 잘못되어 있네요. 네. P 플러스 R에 나누기 2에 네. 바닥함수 플로어 펑션을 돌려서 중간값을 도출을 하고, 즉 이 배열에 어디서 자를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한 다음에 다시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겁니다. A라는 배열을 P부터 Q까지와 Q 플러스 1부터 R까지 두 개로 나누어서 진행을 한 다음에 이 진행된 두 개의 배열을 멀지하는 거죠. 병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처음 값, 중간 값, 마지막 값을 가지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합쳐서 하나로 만들어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부 정렬과 후반부 정렬과 병합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잘 살펴보시면 이런 배열이 왔을 때 얘가 전반부에 호출되고 네, 얘가 후반부에 호출이 되겠죠. 그러면 다시 얘 자기 자신을 호출되니까 얘가 먼저 호출이 돼서 여기로 다시 오겠죠. 그럼 얘도 반 쪼개져서 얘가 다시 여기로 호출이 되고, 여기 반 쪼개져서 여기로 다시 오고, 그렇게 되면 얘가 하나면 정렬이 완료됐으니까 리턴, 하나면 정렬이 완료됐으니까 리턴, 그 다음에 머지 하고 여기로 가서 다시 나눠져서 이런 식으로 좀 동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는 일종의 리커시브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재기함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리커시브 알고리즘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를 쪼개 나가는 거예요. 반씩 쪼개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가 되고, 그 하나를 가지고 다시 역으로 정렬해 나가면서 전체 배열을 정렬해 나가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머지는 정렬되어 있는 두 배열 A의 P부터 Q와 네, Q 플러스 1부터 R까지를 합쳐서 하나의 정렬된 A에서 P부터 P부터 R까지의 정렬된 배열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머지다 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병합정렬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31, 3, 65, 73, 8, 11, 20, 29, 48, 15 라는 배열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반으로 나누면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눠지겠죠? 네. 그럼 얘를 다시 정렬을 해야 돼요. 그럼 얘를 다시 나눠주면 다시 또 반으로 나눠서 정렬을 할 테고, 네, 반으로 나눠서 정렬을 할 테고, 반으로 나눠서 정렬이 돼서 얘네들 합쳐져서 3, 31이 될 테고, 얘네들 합쳐져서 3, 31, 65. 그럼 얘도 정렬이 돼서 8, 73이 될 테고, 다시 정렬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도 같은 방법으로 계속 갔다가 다시 올라오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얘와 얘를 비교해서 작은 값인 얘, 그럼 다시 얘와 얘를 비교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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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는 나머지는 순서대로 그냥 가면 되죠. 어차피 얘는 정렬되어 있는 애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면 네, 얘가 P, Q, R 이렇게 나눠져서 정렬이 돼서 I부터 여기까지 정렬을 하고 J부터 여기까지 정렬을 하게 되고, 그럼 다시 얘는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하게 돼서 얘가 정렬을 다 반씩 나눠서 한 다음에 다시 올라오면 여기서 이제 머지를 하게 되면 얘와 얘를 비교해서 3 들어가고 네, 8 들어가고 11 들어가고 15 들어가고 20 들어가고 29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계속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머지 동작을 순서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머지가 동작이 된다. 그래서 머지 솔트는 긴 애를 계속 반씩 쪼개 나가서 그 다음에 머지하고 머지하는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정렬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머지 소트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병합 정렬도 비슷합니다. 네. 병합 정렬은 7, 2, 9, 4,
3861 이렇게 있으면 7294 이렇게 되어 있고, 네. 72가 있고, 7. 네. 2가 있고, 2 이렇게 들어가고, 네. 그러면 27 병합되면서 이렇게 되고, 네. 올라가서 27 이렇게 되고, 얘도 94 돼서 이렇게 돼서, 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얘가 합쳐질 때 49가 되고, 그래서 여기가 49가 되고, 그러면 49를 병합하면 2479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서 2749가 되고, 그럼 여기를 다시 나눠가서 다 순회하고 나면 1368이 되고, 그러고 나서 얘네들을 다시 합치면 1, 2, 3, 4, 5, 6, 1, 2, 3, 4, 6, 7, 8, 9가 되겠죠. 그래서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과정을 거치고, 얘는 기본적으로 이진트리의 형태로 머지 소트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트리가 들어가면 무조건 로그입니다. 그래서 n로그 n에, 네, 횟수가 진행된다. 수행 시간은 n로그 n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퀵솔트예요. 네, 말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퀵솔트는 빠른 정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퀵솔트. 네, 퀵솔트 A는, 네, P부터 R까지를 정렬한다. 그러면 이때 이제 파티션을 나눕니다. 그래서 Q를 가지고, 네, 파티션 A라는 배열을 Q에서 R부터 나눕니다. 그리고 나눠서 Q가 가지면 이제 P부터 Q-1까지, 그리고 Q 플러스 1부터 R까지 이렇게 정렬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머지소트랑 상당히 유사한데 뭐가 차이냐? 머지소트는 요 중점을 기준으로 하면 얘가 여기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포함이 된다면, 퀵솔트는 얘를 딱 찍었으면 얘가 이제 중간값이에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낮은 값, 높은 값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값을 중심으로 해서 얘보다 작은 값들, 얘보다 높은 값들로 나눠주고, 다시 걔네들을 또 여기에서 나눠서 정렬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멀지솔트는 트리 구조를 그린 다음에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애라면, 얘는 나누면서 진행하고 나누면서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머지는 합치면서 정렬하고, 퀵솔트는 나누면서 정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진짜 딱 명확하게 못 해드리겠는데, 뒤에 그림 보시면 너무나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파티션이라고 하는 것은, 네, P에서부터 R까지의 원소들을 아래 요 제일 끝에 있는 원소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재배치하고 아래 자리를 리턴해 주는 겁니다. 즉 요렇게 있으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네들을 나누는 거예요. 작은 애들은 놔두고 큰 애들은 뒤로 가.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딱 밀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여기가 아래 위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랑 요거를 다시 정렬해 주면 되는 겁니다. 뒤에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퀵 정렬은, 네, 5, 1, 9, 4, 2, 6, 8, 3이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 5를 기준으로 해서 나눴어요. 여기에서, 네, 5를 기준, 여기서는 첫 번째 값을 기준으로 해서 나눴네요. 네. 네. 첫 번째 값을 기준으로 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5보다 작은 값들은 다 이쪽에 왔고 5보다 큰 값들은 다 이쪽으로 왔어요. 네. 그러면 이제 3, 1, 4, 2는 좌측으로 넘기고 9, 6, 8은 이쪽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에서 다시 3을 기준으로 나눠요. 그러면 이렇게 나눠지겠죠. 네. 그러면 다시 2와 1, 그러면 2를 기준으로 나누면 1, 2, 그래서 1과 2가 확정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4가 뭐 하나니까 당연히 정렬되어 있으니까 1, 2, 3, 4 완료됐죠. 이제 9, 6, 8을 다시 기점으로 해서, 네, 9, 6, 8, 네, 9를 기점으로 해서 나누면, 네, 이렇게 되고, 그러면 8, 6이 되면 8을 기점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 6이 갔다가 오고 8이 갔다가 오고, 그 다음에 9도 하나니까, 네, 갔다가 오고, 6, 8, 9 해서 여기다가 오면
1, 2, 3, 4, 5, 6, 7, 1, 2, 3, 4, 5, 6, 8, 9가 정렬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정렬하는 애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트리 구조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nlogn의 시간 복잡도를 가진다. 하지만 worst case의 경우에는 얘는 네, n의 제곱의 수행 시간을 갖는데 어떤 게 worst case냐? 이미 정렬되어 있는 애. 자, 지금 이 숫자가 딱 정렬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입력으로 들어오면 1을 기준으로 하면 반을 나누는 게 아니라 1을 기준으로 이쪽에 다 있어요. 그럼 그 다음 걸 나눠도 이쪽에 다 있어. 그러면 결국 n의 제곱만큼 걸리게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worst case가 존재하는 애입니다. 네. 이렇게 된다. 그래서 네, 정렬할 배열이 주어지면 첫 번째 수를 기준으로 해서 잡는데 네, 여기는 또 15로 이 그림이 이상해요. 네, 일반적으로 제일 앞의 수 얘를 기준으로 해서 잡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여기선 지금 제일 뒤의 수를 가지고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글은 첫 번째 수라고 해놓고 그림은 마지막 수라고 되어 있는데 뭐 어떻게 해도 구현 방식은 똑같아요. 마지막 수로 하셔도 되고 첫 번째 수로 하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 수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슈도코드에서 너무 많이 가나요? 네, 아까 슈도코드에서 네, R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는 게 아니라 네, P를 기준으로 해서 나눈다. 파티션에서 P를 기준으로 해서 나눈다 라고 여기서 A의 R을 기준으로 하고 했는데 A의 P를 기준으로 해서 나누면 됩니다. 네, 그렇게 작성하시는 게 더 일반적인 퀵솔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는 우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5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와 여기로 나누어지고 그럼 여기에서 다시 네,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정렬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쪽 정렬된 거고 이쪽도 정렬된 거예요. 얘는 이제 정렬이 완료된 거죠. 15는. 그쵸? 어떻게 해도 얘보다 작은 숫자는 3개고 얘보다 큰 숫자는 6개니까 얘는 네 번째 위치가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를 배치를 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15를 기준으로 해서 파티션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을 하면서 IJ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작은 값이 나오면 앞에 가고 큰 값이 나오면 뒤에 두고 그대로 유지를 하다가 큰 값일 땐 계속 유지를 하다가 작은 값이 나오면 얘네를 밀고 얘가 여기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여기 I, J를 가지고 됩니다. 그래서 작은 거는 I에 추가하고 큰 거는 J에 추가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 계속 가면 I가 여기니까 기준값을 여기다 삽입해 주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파티션이 완료되고 요 위치를 리턴해 주면 여기서부터 요 위치인 마이너스 1까지 얘 플러스 1부터 n까지 이렇게 다시 네, 파티셔닝을 진행하면서 퀵소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바로 퀵소트고요. 네, 다음은 힙 정렬입니다. 네, 힙 정렬은 네, 컴플리트 바이너리 트리로서의 성질을 만족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힙은 여러분들 아마 이산수학에 대해서 힙에 대해서 아마 배우셨을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그 힙 정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힙을 이용한 정렬. 그래서 이 힙의 특징은 뭐냐? 각 노드의 값은 자신의 차일드보다 값이 크지 않다. 즉 부모 노드가 오면 이 아래에 있는 차일드는 5 이하의 값은 올 수 없어요. 뭐 7, 10 이런 식으로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힙의 특징, 컴플리트 바이너리 트리로서의 힙의 특징을 이용을 해서 정렬을 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주어진 배열을 힙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이 이렇게 있으면 네, 하나씩 집어넣으면서 힙을 만들고 힙이 다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 위에서부터 뽑아 나가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씩 읽으면서 다시 여기다 이렇게 순서대로 써주면 정렬이 되는 방식이 바로 힙솔트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눈치채셨지만 얘도 트리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nlog n이겠죠. 얘의 최대 장점은
worst case에도, 최악의 경우에도 n로그 n의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근데 구현이 여태까지 나온 애들 중에 제일 까다로워요. 네. 힙솔트는 a 배열에 n 하면은 1부터 n까지를 정렬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궁금하신 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코딩에서의 인덱스는 0부터 n-1까지를 인덱스로 사용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첫 번째 항에서부터 n번째 항이라고 슈도코드에서는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우리 0번 인덱스는 사용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시면 안 돼요. 그냥 슈도코드에서는 1부터 그냥 n까지로 사용을 하는 것 뿐이고 코딩할 때는 0부터 n-1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딩할 때랑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빌드 힙해서 a라는 배열을 n개를 집어넣어서 힙을 만든 다음에 n부터 2까지 하나씩 감소시키면서 a의 1을 a의 i와 원소 교환하고 힙이플라이를 통해서 힙이 가능한지를 힙이 완성되는지를 체크하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힙을 만들고 거기에서 하나를 빼고 다시 힙을 유지하고 다시 하나 빼고 힙을 유지하고 다시 하나를 빼고 힙을 유지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원소가 이렇게 있으면 힙소트면 얘가 최소값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와 얘를 바꿔줘요. 그리고 얘는 끊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큰 값이 들어왔으니까 이 힙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왜냐면 이 값이 얘보다 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힙을 만들면 얘를 제외하고 힙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얘와 그 다음 번호인 얘를 바꿔주고 그럼 여기 끊어주고 그 다음 얘, 그 다음 얘, 그 다음 얘, 그 다음 얘 읽어주면 요렇게 읽어주면 요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얘를 순서대로 순회하면 정렬이 되어 있는 애입니다. 네. 자, 3은 6보다 크고 죄송합니다. 3은 6보다 작고 3은 4보다 작습니다. 그죠? 6도 8보다 작고 9보다 작습니다. 4는 7보다 작아요. 그러면 얘는 힙이죠. 부모가 자식보다 작고 부모가 자식보다 작고 부모가 자식보다 작으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 얘가 얘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힙이 아니라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힙이라는 거는 부모가 자식보다 작은 값을 가지고 있으면 힙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힙이 아니죠. 자, 얘는 완전 이진 트리가 아니잖아요. 컴플리트 바이너리 트리가 아니죠. 바이너리 트리, 컴플리트 바이너리 트리는 여기 채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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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는 중간이 비었잖아요. 얘가 이리로 가고 얘가 일로 가고 여기가 없으면 힙인데 여기가 비어있기 중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얘는 힙이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힙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얘가 힙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인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1, 2, 3, 4, 5, 6, 7번이라고 하면은 제일 큰 수가 비어 있어야 돼요. 중간에 어떤 숫자에 해당하는 노드가 비어 있는 것은 힙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힙은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써드렸던 숫자를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루트 노드고 그럼 얘의 차일드는 얘가 n이라고 i라고 할게요. 그럼 얘의 차일드는 i 플러스 1과 i 플러스 2죠. 그럼 얘의 차일드는 어떻게 될까요? 얘를 다시 i라고 놓으면 얘의 차일드는 얘죠. 그래서 얘는 2i와 2i의 플러스 1입니다. 즉 얘도 마찬가지로 바꿔서 쓰면 2i고 2i의 플러스 1이에요. 왜냐 i가 1이니까 얘 3이고 얘가 2가 되죠. 즉 자식 노드를 찾을 때에는 요 번호
곱하기 2 하고 곱하기 2에 플러스 1 하시면 자식 노드를 찾을 수 있는 형태로 돼서 요렇게 배열로 만들어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러한 힙은 배열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힙을 만들고자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선 배열에 있는 값을 그대로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제일 뒤에서부터 3과 4를 비교해 봤더니 이러면 힙이 만족 안 하니까 바꿔줘요. 4, 3.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이 이제 여기죠. 뒤에서부터 온다 그랬으니까 얘는 만족해요. 그죠? 그리고 얘도 만족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했더니 만족하지 않죠. 그러면 다시 바꿔줘요. 3과 7. 그렇게 바꿔줬더니 이제 여기가 또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를 바꿔줘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쭉 순회를 하면서 계속 바꾸다 보면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정렬은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러면 이제 힙소트가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힙이 만들어졌어요. 힙 트리가 만들어져 있으면 얘 값을 제일 뒤로 보내요. 제일 뒤로 보내고 이 값을 일로 올려요.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서 힙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힙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그 다음엔 얘하고 그 다음 마지막 끝 번호가 얘죠. 그러면 얘와 얘 바꿔주면 이렇게 됩니다. 요거 있으면 안 돼요. 요거 지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트리를 다시 힙으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러면 네. 네, 9였으니까 얘네 둘을 바꿔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얘도 이렇게 바꿔줘요. 그리고 나서 다시 얘가 빠져나오고 9가 여기로 올라와요. 그럼 얘를 바꿔주기 위해서 여기를 바꿔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와 얘를 또 바꿔서 이렇게 돼요. 그럼 얘를 바꿔주면 또 8, 9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얘네들을 제거하면 8 바꿔주고 요거 하나가 남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역순을 읽으면 3, 4, 6, 7, 8, 9에 정렬된 혹은 내림차순으로 정렬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배열로 만들면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겠죠.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힙솔트입니다. 상당히 구현하기가 좀 까다롭고요. 힙도 해야 되고 막 신경 써야 될 건 많은데 성능은 좋아요. 자, 그 다음으로 더 스페셜한 정렬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얘네들은 어떤 특수한 조건에서만 수행할 수 있는 정렬이기는 하지만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n에 비례하는 시간 복잡도를 가지는 정렬이에요. 그래서 두 원소를 비교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연산으로 하는 정렬이고요. 하한선은 빅 오메가의 n로그 n인데, 그러나 원소들이 특수한 성질을 만족하면 시타의 n으로 정렬이 가능한데, 그거의 대표적인 게 개수 정렬인 카운팅 솔트와 기수 정렬인 레딕스 솔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팅을 하는 솔트와 레딕스 솔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 정렬 카운팅 솔트는 원소들의 크기가 n개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n부터 n 사이에 존재할 때, 이 범위 안에 있을 때, 원소들의 크기가 모두 이 범위 안에 있을 때만 정렬하는 가능한 애들입니다. 그럼 기수 정렬은 뭐냐? 모든 원소들이 k 이하의 임의의 k 이하의 자릿수를 가졌을 때, 상수입니다. 그래서 3자리 이하의 숫자일 때, 4자리 이하의 숫자일 때, 10자리 이하의 숫자일 때, 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돈의 개수는 100만 원이라고 그래봤자 7자리고
10,000,000원이면 8자리, 네, 억이면 뭐 9자리, 네, 조면은 12자리인가요? 13자리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릿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할 때에는 얘가 좀 더 빠르게 정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 책에서는 또 근데 이렇게 선언을 소개를 해주고 카운팅 정렬은 책에서 네, 소개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요것만 있다라고 하고 네, 학습은 안 하고 기수 정렬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레딕스 솔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딕스 솔트는 원소들이 각각 최대 K 자릿수인 네, 1부터 N까지를 정렬하는 알고리즘이고 가장 낮은 자릿수의 자릿수를 1번째 자리, 그러니까 뭐 4, 5, 2, 1 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여기가 1번째 자리, 2번째 자리, 3번째 자리, 4번째 자리라고 부르고 여기서부터 정렬을 시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자리에서부터 K번째 자리, 그러면 4자리라고 가정을 하면 1부터 4까지 포문을 돌면서 네, 안정을 유지하면서 정렬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안정성 정렬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솔트는 같은 값을 가진 원소들은 정렬 후에도 원래 선수가 유지되는 성질을 가진 정렬을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40이 있고 30이 있고 50이 있고 뭐 21이 있고 뭐 19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을 정렬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얘만 기준으로 정렬을 하면 순서를 유지하면서 정렬을 하니까 0이 제일 앞에 오는데 얘가 제일 앞에 온 0이니까 40, 그 다음에 온 0이니까 30, 그 다음에 온 0이니까 50, 그 다음에 1이 와야 되니까 21, 그 다음이 와야 되니까 19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렬한 다음에 얘는 정렬이 끝났고 얘를 정렬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1이 하나죠. 그러면 19, 21, 30, 40, 50 이렇게 정렬이 됐죠. 그럼 딱 보시면 두 자릿수일 때 정렬이 완료된 걸 보실 수 있어요. 네, 이런 형태로 안정성 정렬을 통해서 한 자리씩 안정성 정렬을 하고 만약에 동일한 값일 때에는 원래 있던 위치가 더 앞쪽인 애가 더 앞쪽에 배치되도록 유지를 시켜주는 걸 스테이블 소트라고 하고요. 이 기법을 통해서 각 자릿수별로 기준으로 해서 이 첫 번째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소팅하고 두 번째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소팅하고 세 번째 기준으로 소팅하고 네 번째 기준으로 소팅하면 이미 정렬이 다 완료되어 있는 형태가 나오는 게 바로 기수 정렬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값이 있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자, 3, 4, 2, 4, 3, 0, 1, 0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얘는 그냥 바로 이렇게 해서 네, 0 중에 얘 0이 여기니까 1로 가고 그 다음 0이니까 1로 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동작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쉽게 해볼게요. 네.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하냐, 우선 자릿수가 두 개잖아요. 그러면 버퍼를 만들어요. 네, 지금 여기에 0, 1, 2, 3, 4, 5, 6, 7, 8, 9, 10 해서 버퍼들을 만든 다음에 20, 0이니까 0에 들어가, 40, 0이니까 여기 들어가, 10, 0이니까 여기 들어가, 60, 0이니까 여기 들어가. 그럼 여기에 이제 이렇게 값들이 다 차 있겠죠? 그러면 Q라 그랬죠, Q. First in, first out. 얘부터 꺼내는 거예요. 0부터 다 순서대로 꺼내는 거예요. 얘 꺼내고, 그 다음 얘 꺼내고, 얘 꺼내고, 얘 이렇게 꺼내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네. 애니메이션을 보기 위해서 네, 잠깐 지우고 갈게요. 네.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애가 네, 기수정렬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Q를 씁니다. 네, 버퍼 Q를 사용을 해서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됐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자릿수를 가지고 정렬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자릿수 가지고 정렬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리를 가지고 정렬을 하고 다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리까지 정렬을 딱 하고 그 결과를 딱 봤는데 신기하게도 정렬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네,
얘 정렬하는데 10개. 아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니까 8이죠. 그러니까 n개죠. n개를 하나, 둘, 셋, 넷, 4번 증했어요. 4n. 따라서 비고의 n으로 정렬이 완료되는 겁니다. 혹은 시타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러닝타임은 시타의 n이에요. 네. 그래서 상당히 항상 동일한 숫자를 가지게 되는, 그래서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 자릿수가 명확하잖아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정렬할 때 이렇게 정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학번 정렬도 이걸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이번에는 카운팅 솔트입니다. 네, 순서가 바뀌어서 나와 있는데, 네, 카운팅 솔트는 입력된 배열과 정렬되는 배열을 따로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A와 B는 n개의 크기를 가지는 배열이고요. A를 정렬해서 B에다가 저장을 하는 그러한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네. 개수 정렬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히스토그램 그려 보셨나요?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 알파벳 수의 개수를 세고, 네, 각각의 뭐 알파벳이 몇 번 나왔다 라든가 숫자가 뭐 몇 번 나왔다 이렇게 카운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 히스토그램과 알고리즘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네, i는 1부터 k까지. 왜냐, 얘는 1부터 K 사이의 숫자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1부터 K까지 비교를 하면서 네, 합니다. 그래서 C라는 배열을 만들고 여기에다 0을 초기화해요. 그 다음에 배열의 개수인 n만큼 네, 1부터 n까지 진행하면서 C의 각 원소의 인덱스를 이용을 해, 각 배열의 원소의 값을 이용을 해서 C 배열의 인덱스를 증가합니다. 이거 히스토그램에서 많이 보셨던 거죠. 네, 즉 히스토그램 하는 거예요. 얘가 몇 개 있나 세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1은 10개, 2는 15개, 3은 5개, 0은 뭐 10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그럼 끝났어요. 소팅. C 가지고 읽어서 C 인덱스가 0인 게 10개이니까 0 10개 써주고, 그 다음에 1 10개 써주고, 2 15개 써주고, 3 5개 써주면 정렬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처리해주면 됩니다. 얘는 왜 해주냐? 자, 0이 10개고 1이 10개면 얘는 10개, 10번까지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다 여기를, 그러면 얘는 0이 없으니까 빠지고, 네, 여기일 때 1-0을 더해서 20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얘랑 더해서 35가 되고 얘는 40이 되는 거죠. 그러면 10번까지는 0, 20번까지는 1, 35까지는 2, 40까지는 3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n부터 1까지 다운투 하면서 AJ를 가지고 C의 값을 이용해서 A의 J 값을 B에다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C에 한 번 할 때마다 C의 AJ의 값을 하나씩 빼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원소를 넣어주면 뒤에서부터 하나씩 계속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처리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쉽죠? 네. 그래서 효율성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셀렉션 솔트는 worst case는 n의 제곱, average case도 n의 제곱이고요. 네. 버블 솔트도 n의 제곱에 n의 제곱, worst와 average 모두. 인설션은 n의 제곱, n의 제곱. 얘네들은 똑같습니다. 다. 그래서 얘네들이 기초적인 솔팅이죠. 그 다음 고급 솔트들, merge sort, quick sort 여기까지. 네, 그 다음 힙 솔트까지. 이게 고급 솔트고요. 얘네들은 네, 머지 솔트는 nlog n, 네, nlog n. 퀵 솔트는 worst case에 n의 제곱이 나오지만 네, 일반적으로 nlog n. 힙 솔트도 nlog n, nlog n. 하지만 아주 특수한 정렬인 카운팅 솔트와 레딕 솔트는 모두 n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요 표 테이블은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고요. 요 정렬 알고리즘들은 나중에 취업을 할 때 기술 면접이나 이런 데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이 알고리즘들을 이용을 해서, 정렬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코딩 테스트 시험을 칠 때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뭐 2018년도 카카오 코딩 테스트 시험 문제는 파일명을 기준으로 해서 소팅하는 문제도 나왔기도 했고요.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회사들에서, 네, 코딩 테스트를 볼 때 소팅과 관련된 문제들이 자주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네. 숙제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공지를 드릴 거고요. 네. code.cu.ac.kr 들어가셔서 회원가입하시고 수강 신청, 컴퓨터 알고리즘 수강 신청하시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숙제가 올라가 있을 테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네,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